안녕하세요. 닥터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.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.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더 현실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즐겁게 들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채널 초기에는 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슬슬 그런 재미있는 케이스나 이런 걸 더 많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된 이유에는 또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스카이캐슬 작년에 엄청 난리도 아니었죠. 그거를 병원 일에 바빠서 못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관리했던 학생들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오늘은 S대 수학과에 진학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컨셉을 잘 맞춰서 합격한 사례예요. 스펙이나 이런 건 좀 약했고요. 내신도 뭐 그닥 엄청 좋은 건 아니었어요. 1.3에서 1.4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스펙이 화려하지도 않고 봉사활동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을 진짜 좋아했던 친구고요. 고액 수학과외나 뭐 이런 거를 받아본 친구는 아니에요. 유형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요. 근데 수학에는 진짜 센스가 좀 있었던 학생인 것 같아요. 목표는 수학과였고요.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뭐 제일 높은 과가 뭐 고대 수학과 정도였어요. 차마 본인 입으로 서울대 수학과를 뭐 원서를 내보고 싶다 이런 말도 좀 못할 상황이었고요. 근데 제가 그 학생을 만나보면서 인성적으로 착한 면도 있었고요.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 서울대가 굉장히 좋아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당시에는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고 했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서울대 수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고요. 저 혼자 한 2달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가끔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럴 때마다 이런 면 때문에 이 친구는 서울대에서 좋아할 만도 한데 생각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참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어머니께. 어머니, 어떻게 할까요? 확률은 높지 않은데 이거 절대 버리는 카드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. 근데 다른 분들은 분명히 택도 없다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머님은 아들이 뭐 서울 쪽 수학과를 못 가서 본인이 데리고 있어도 상관없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방향을 잡아서 자소서도 작성을 해주고 좀 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. 학생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학생이 또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했죠. 학교에서는 좀 어이없어 하죠. 서울대 상위권을 보내본 적도 거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학과에서 우리 학교 학생을 뽑아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좀 그런 비슷한 반응도 받았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작업을 조금 했어요, 사실은. 그 친구가 이제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그 친구가 했던 활동 중에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기숙사에서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. 근데 친구들이 조금 재미없어 했대요. 내용도 어렵고 해서. 근데 본인은 강의를 준비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었죠. 저는 그 강의 자료에 조금 커피도 좀 흘리고 햇볕도 좀 쬐게 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그 친구가 가정에서 좀 피곤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멘탈을 잘 관리를 해서 잘 극복을 했거든요. 그런 스토리는 정말 서울대에서 좋아할 스토리예요. 뭐 꾸민 게 아니라 사실이고요. 자소서 1번 문항에도 그런 내용을 살짝 흘리고 자소서 전반에도 어떤 티가 나게끔 작업을 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그 학생은 1차에 합격을 했고요. 면접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서울대 수학과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.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첫 번째는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그게 굉장히 좀 강하게 와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꺼냈던 학생이고 또 이 학생이 그렇게 학교를 가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이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전교 20등까지 모든 학생이 왔어요. 제 기억에는 한 명 빼고 왔나 아니면 전원이 다 왔나 그래요. 그렇다 보니까 그 학교의 행사도 제가 입시에 유리하게끔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고요. 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착하고 협조적인 친구들이어서 외부 봉사 동아리도 제가 조금 더 움직여서 지역의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학업적으로 도와주는 또 감정도 나누고 학업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활동에 굉장히 큰 규모의 봉사단체도 만들어 놨습니다. 다음 학년 후배들도요. 입시 결과가 꽤 괜찮았어요. 첫 해는 아까 그 말씀드린 학생이 서울대 수학과를 갔고요.
그 다음에 전교 1등이 연대의대랑 서울대 생명과학 관련 과를 복수 합격을 해서 본인은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서울대로 또 진학을 했죠. 이 학교가 어쨌든 2년 연속 서울대 최상위권과에 학생을 배출을 하게 된 거죠. 정말? 그리고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도 더 좋게 세팅이 됐고 분의 대회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고 또 외부 봉사 동아리도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후에 저는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이사를 한 관계로 이제 그 학교와의 인연은 좀 끊어졌어요.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나죠. 2년 전인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세팅해 놓은 동아리나 대회들이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서울대 의대에 지역 인재 전용으로 합격자가 나왔더라고요. 네, 그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. 그런 변화들을 뭐 남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뭐 생생합니다. 보람도 굉장히 있었고요. 지금은 그런 활동을 이렇게 규모 있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한 학생을 맡아서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처럼 입시라는 게 참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주위에서는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. 저한테도 추억이 아련한 그런 시간이었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혹은 아 컨설팅이 저런 큰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보셨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